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요즘 돌아가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모아마톡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십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요.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최영돈 법무법인의 최영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 방송이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제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선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네. 모셨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를 오늘 주로 할 텐데요. 그에 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게 그 지문 채취에 대해서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지문 채취가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지문 채취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영주권 신청이나 네. 또 영주권 갱신, 네. 또 뭐 시민권 신청, 그 다음에 노동허가서, 월퍼밋 신청, 네. 또 요즘에는 이제 비이민 비자도 가족들이 지문을 또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문 채취하는 날에 가셔서 네. 뭐 간단히 한 10분 내로 끝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예. 다 돌려서. 네. 네. 그래서 뭐 가실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네. 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시고 끝나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아틀란타 지문 채취하는 곳에서 네. 일어난 일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일어난 예. 일. 네. 저희 고객은 아니고 네. 이제 이민 변호사들 사이트에 이제 올라온 이제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지문 채취에 갔는데 지문 채취를 하기 전에 방에서 어떤 직원이 나오더니 네. 잠깐 들어오십시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들어갔더니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했던 네. 한 30년 전에 사용했던 가명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민구에서 이런 정보까지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90년대 후반에 이분이 어떤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네. 뭐 직장을 다녔답니다. 근데 뭐 거기서 지문을 찍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것도 아닌데 또 한 번은 또 이제 90년대 후반에 네. 또 다른 이름으로 네. 주정부에서 이제 발행하는 네. 뭐 아이디를 받기 위해서 뭐 운전면허증일 수도 있겠죠. 네. 그 이름으로 또 쓴 적이 있느냐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기는 하네요. 그 예, 사연이. 그런데 그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가 운전하면서 체포를 당한 적도 없고 티켓을 받은 적도 없고 지문을 찍은 적도 없는데 네. 그런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우리 한인들도 이제 90년대 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다른 사람의 이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운전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여권에다가 본인 사진을 붙여서 네.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그러니까 받고 페이크 아이디를 쓰셨던 분들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어난 뭐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민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도입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면 인식 시스템, facial recognition 네, 시스템하고 지문하고 이제 병행해서 크로스 체크를 이제 네.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지문을 찍었는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하고 틀린다든지 성형수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이민국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이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했거나 네. 또 다른 이름으로 뭐 네. 아이디를 받으시거나 지문을 찍으셨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지문 채취 가실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고 일단 이제 네. 담당 변호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거기서 뜻하지 않은 또 봉변을 안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들으시면서 뭐 저런 경우가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서류 미비인 상태로 오랜 세월을 미국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제 변화라고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드디어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라고 갔는데 그러니까는 면접을 하는 당사자가 아닌 지문을 찍는 장소에서 마치 면접관인 것처럼 그렇게 캐묻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저희 이제 PD 같은 경우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박씨니까 그레고리 박이라고 하면 어떨까? 네. 그랬더니 정말 그레고리 박이 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명함이나 이런 거를 이 한국 이름으로 쓰지 않고 그레고리 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리갈 네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왜 리갈 네임이 아닌 거를 쓰다가 이제 영주권이 돼서 정말 리갈 네임을 쓰려고 하니까 네 이름은 원래 이거 아니었어? 너 이런 가명을 왜 썼어?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주권 이제 신청서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법적인 이름,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가명, 닉네임,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보통 뭐 직장에서 서로 미국 직장 친구들하고 부르기 쉽게 네. 이렇게 쓰는 것은 뭐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제 법적인 서류를 했다든지 혹시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서류 미비인 상태 혹은 어떤 역타의 상황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쓰셨던 분들은 영주권 신청이나 뭐 여러 가지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한 번도 캐묻지 않았던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이민 변호사 분하고 이제 의논을 하시고 미리 이런 그쵸.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오신 사례는 무려 30년 전에 네. 썼던 이름을 알고 있더라. 그 당시에는 이민국이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네. 그 저희가 좀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알았죠? 근데 요즘은 그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이제 보셔야 되고 이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전에는 국무성하고도 서로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안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국무성하고 인포메이션도 서로 이제 교환하기 때문에 서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당시에 접수했던 그런 질문지까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하고도 이게 잘 교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구글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민국 이야기 이제 여기서 접고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좁혀졌어요. 뭐 어쨌든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두 후보자 중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선거를 하지 말자고 아직까지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뭐 조 바이든은 별로 특별한 얘기는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 투표를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우편 투표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앱센티 투표인데 그건 네. 부재자 투표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그 부재자 투표 용지가 오고 옛날에, 네네.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예, 네네. 일단 신청은 해야 됩니다. 신청하라고 이제 그 서류는 이제 오지만 신청을 안 해도 오지만 그걸 이제 작성해서 보내야지 네.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니버설 투표라고 해서 내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정부에서
투표용지를 보내는 경우가 이제 유니버설 투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이제 반대하고 사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근데 지난 한 6년간의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부정 투표율이 네. 전체 투표 수에서 한 0.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99.9%의 네, 정확도가 네. 있다고 보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편 투표든 부재자 투표든 이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은 그쪽에서 신분증 확인, 그 다음에 또 서명 확인 네, 뭐 네.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저는 사실 부재자 투표하고 유니버설 투표의 차이를 잘 몰랐었거든요. 유니버설 투표라는 것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예, 미국에 이제 벌써 여러 개 주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유니버설 투표는 내가 뭐 굳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집으로 그냥 딱 선거용지가 오는 건가요? 신청도 안 그렇죠. 해도? 그래서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주에서 이제 유니버설 그 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확대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예, 그 자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저는 사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이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겠느냐라는 질문서가 왔어요. 저희 네. 집에. 그래서 바로 그럼 나는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 근데 부재자도 아니지만 네. 그래서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투표용지는 언제쯤이면 집으로 예. 날아오죠? 금년에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청을 안 했지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다 이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해서 보내시면은 선거일에서 48일 이전에는 이제 그거를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에 48일 이전에는 예. 안 된다. 그게 이제 9월 18일인데, 그러니까 9월 18일 지나면서 네. 아마 그 발송이 될 발송이 거다. 될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편국, 그 우체국에 지원하는 돈까지 깎아가면서 지금 부재자 투표 뭐 아니면 그 유니버설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잠시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최영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영돈 변호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셨고 또 한인 사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도 하지만 특별히 본인이 이런 시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찌르면 나온다, 틀면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으시니까 제가 오늘 아주 지식 뿜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아까 전반부에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편 투표를 못하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 아니, 기회는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투표를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왜 유난히 싫어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제 본인이나 이제 가족들 네. 또 뭐 그 백악관 관리들 그런 네. 모든 분들이 그동안 부재자 투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 투표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예, 금년에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꺼려하고 우편 투표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통계 나온 걸 보면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할 확률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건 되게 의외네요. 예, 그 대신 민주당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율은 50%에서 70%까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당 성향과 우편 투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면은 상당한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좀 저소득층
또 이제 블루 칼라 계급이다. 또 차편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우편 투표를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의외의 그런 이유 때문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현장 투표를 한다 이러면은 공화당 분들은 많이 할 거고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방면으로 우편 투표하는 것을 좀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할 거에 될 거예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 주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지아 주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거 당일 11월 3일까지 부재자 투표든 뭐 우편 투표든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방 법원에서 판사가 11월 3일 소임만 지키면은 11월 6일까지 도착해도 카운트를 하겠다 이제 그런 판결까지 나왔었죠. 그럼 결과는 상당히 늦게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이 그 블룸버그 그 회사가 뭐 세계적으로 그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이제 그 콜렉션하고 이제 그 분석하는 회사인데 빅데이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표한 거는 선거 당일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우편 투표가 이제 표결된 뒤 며칠 뒤에는 바뀔 것이다.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행보가 어이없는 행보를 더 많이 시작을 했어요. 뭐든 다 가짜 뉴스고 또 뭐 이제 그 베테랑들을 이제 패배자라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때문에 뭐 이제 막 어수선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그 흑인 사망에 대한 사건들이 지금 표면화된 것들이 막 이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방문도 했어요. 현장에.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유세장에서 그 대통령이 한 발언 So send it in early and then go and vote. And if it's not tabulated, you vote. And the vote is going to count. You can't let them take your vote away. 우편 투표를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가서도 본인의 그 우편 투표가 도착이 안 됐거나 콜렉션이 안 됐으면은 다시 투표를 하십시오. 맞아. 이중 투표.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우편 투표가 도착하면은 카운트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 많은 주에서 이제 이중 투표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중범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것을 하라고 이제 독려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발언은 우편 투표에 대한 본인의 그런 불신을 굉장히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법대 교수가 이런 말씀을 재밌게 했는데 만약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은행에 이런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을 털었다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 이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 과잉 진압 문제 아까 말씀하신 케노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코비드 19이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슈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았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당면한 큰 문제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해온 코비드 19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신임을 하지 않고 자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바이든 후보가 더 대응을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여론이 네. 흘러가면서 네. 또 지지도 역시 그걸 반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이런 폭동이나 이런 시위가 지금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뭐 불안해하고 또 나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법과 질서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표심을 이제 많이 이제 잡아가고 있죠. 근데 만약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 전에 백신이 승인돼서 네. 나온다면은 네. 그동안 이런 대응에 대해서 불신했던 국민들이 네. 뭐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묻혀버리고 아. 이제 큰 이슈가 코로나 19이 아니라 우리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이제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바이든 후보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역공을 하냐면은 지금 대통령은 내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동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폭동이나 이런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그런 거를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추세고 본인도 이런 폭동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폭동은 평화 시위가 아닙니다. 약탈도 평화 시위가 아닙니다. 방화도 평화 시위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평화 시위는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이런 폭동이나 방화나 약탈을 두둔한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면서 이제 손을 긋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어느 후보가 우리의 안전을 더 지켜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표가 갈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또 이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네. 금방 얘기하신 네.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인들이나 제한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하하는 네.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애틀란틱스라는 매거진에서 이제 그게 처음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팍스 뉴스의 제니퍼 그리픈스라는 이제 리포터가 본인이 또 독자적으로 네. 또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사실이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그 팍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죠. 며칠 전에.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기에 분노해서 저 기자를 해고시키라고 이제 또 트윗에 이제 내고 했는데 이게 만약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이 표면에 나와서 내가 직접 들었다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디까지나 이제 그 밝혀지지 않은 소스에 인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 뭐 그런 일이 확인된다면은 굉장히 큰 이제 변수로 미국 국민들은 뭐 군인들에 대한 그런 존중심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네. 않습니까? 뭐 공항에 가서 군인이 올라오면은 다 같이 박수 치고 네. 누가 뭐 박수 칩시다 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군인들을 이제 유하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실제로 했다면은 큰 이제 진짜 큰 변수가 문제가 되겠네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제 폭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를 덮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은 내가 아니야. 이게 네. 굉장히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거 때까지 가만히만 있어도 이 깎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얘기를 얹어서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는 것은 표를 행사하는 우리거든요. 문제는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오면은 정확하게 정말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는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이렇게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거 11월 3일 당일 전에 또 나오셔서 새로운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늘 건강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